외노자 임시의 나날. 나는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캐나다로 왔는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아내를 만나고 호주에서 같이 살다가 캐나다로 넘어왔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캐나다로 이민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캐나다로 이민을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삼천포 좀 들렀다가 와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내가 외노자로 거듭나기 전 한국에서의 일이다. 대학생이라는 방패를 두르고 인생을 죄책감 없이 조지던 시절, 불알 친구랑 나는 우린 이미 개털인데 앞으로는 뭐 때문에 조금 남은 개털마저 우수수 빠지게 될지에 대해 야밤에 꽤나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김치전을 다 맛본 친구라서 이따금씩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교훈들을 던져주는 녀석이다. 친구가 말하길, 노자야, 사람은 크게 3번 목돈을 쓴다. 이때 준비가 잘 안되면 잣되는 건 순식간이다. 이 3번을 인생의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결혼식 및 내 집 마련. 2. 자녀 양육, 깽값 포함. 3. 양가 부모님 병원비와 부부 병원비라고 했다. 인생 내내 치며 버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착실하게 30씩 목돈 3대장에게 나누고 10 정도는 비상금으로 둬야겠다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이 주제는 내가 외노자로 일을 시작한 후부터는 피부에 더 와닿았다. 허튼 돈은 쓰지 않는 성격이라 세이빙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봤자 몸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번 돈으로는 100년이 가도 저 목돈 3대장 놈들의 모가지를 병뚜껑 따듯 쉽게 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거기다가 나는 국제연애를 하고 있었다. 결혼까지 생각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살 때, 특히 중국인이 한국에서 지낼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기에 우리 둘이 한국에서 사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외노자 주니어도 헬조선의 불구덩이에서 나처럼 끓는 솥의 개구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중국에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주에서 2년 생활을 하면서 호주 이민을 결심했다. 한국보다 외국인에 대한 시선도 부드럽고 최저임금도 자연환경도 자녀 교육도 복지도 한국보다 호주가 낫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용접을 배웠다. 꽤 큰 돈 주고 등록한 리딩스쿨의 선생님이 가라 경력으로 레퍼런스를 해줬다. 그래서 용접사로 취업을 했다. 나중에 용접설도 풀어보겠다. 한편으로는 이민법무사한테 1시간에 100불 주고 상담을 받았다. 혹시 몰라서 서로 다른 사무실에 2명의 이민법무사들이랑 상담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말했다. 기술학교 학위 받고 경력 쌓고 이민 프로세싱 진행하면 7년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조건이 있었다. 이민 진행하는 7년 동안 이민법이 안 바뀌면 7년이다. 럭키 세븐이
퍽키 씨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였다. 원래부터 도박은 안 좋아하는데 내 인생 받고 아내 인생까지 얹어서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한국 돌아가기 싫다고 외노자에서 불체자로 암흑진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랑 구여사는 이민 가는 국가들을 조사했다. 후보는 다음과 같았다. 1. 포르투갈 2. 이태리 3. 그리스 4. 스페인 5. 파나마 6. 말레이시아 그리고 캐나다.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은 앞글자를 따서 라고도 했다. 잘 나가는 EU-연합 중에 문제 있는 남유럽 최저 사형제들 별명인 것이었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다. 저 나라들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민을 알아보던 2018-19년 당시에 3억 정도의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도 쟤네는 EU라서 영주권 받고 잘 사는 독일이나 뭔가 갬성 있는 프랑스 가서 살면 될 것 같았다. 근데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 했다. 문제는 나 같은 아시아 외노자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남미의 원어민 외노자한테는 찌발려서 비빌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제꼈다. 그리스는 히브리어 제꼈다. 이태리는 희한하게 그냥 안 끌렸다. 파나마는 호주 친구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치안이 좀 열악한 곳에서 총소리가 무슨 8초에 한 번씩 들렸다고 했다. 치안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실제 조사해보니 있어서 총 맞기 싫어서 안 갔다. 그나저나 왜 10초가 아니라 8초인지는 모르겠다. 또 말레이시아. 이곳은 한 달 평균 월급이 29만 원이었다.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면 사기당할 것 같아서 외노자로 살 계획이었는데 한 달 일해도 29만 원이면 용접 하루 일한 것보다 낮아서 안 갔다. 이렇게 속어법으로 차근차근 조져나가니까 캐나다만 남았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삼천포로 빠져서 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이민 국가들을 쫙 펼쳐놓고 고민하던 나의 머리를 후려쳤다. 잠깐 있어봐. 캐나다로 가면 목돈 3대장, 웨딩피치, 아따, 허준 이놈들 중 두 놈은 나다 형이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웨딩피치 보내주고 아따랑 허준은 나다 형님의 빠따질로 정리가 가능했다. 캐나다에서 천룡인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임신을 하는 거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까지 무료, 출산 실업급여, 각종 산부인과 검사들 무료, 신생아 예방접종 무료, 육아 서비스 무료, 출산 후 1년 동안 출장 간호사 무료, 육아 보조금, 어린이집 보조금, 그리고 특히 아시안 엄마 아빠들이 환장하는 영어를 모국어 칸에 기본 장착이 가능하다. 한국은 영어 유치원이 꽤나 비싸다고 들었다. 우리 집에도 영어랑 관련이 깊은 여사님이 있는데 암튼 교육비가 무료이고 양육비 지원도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굉장히 빵빵하다. 한마디로 나다 형님께서는 야, 애 낳기만 해. 그 뒤는 내가 처리할게. 찡긋. 그래서 아따 한방 컷. 그리고 남은 허준.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말이 많지만 무상 의료이다. 암이든 뚝배기에 테니스공만한 종양이 있든 당뇨든지 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0원 한 장 안 내도 된다. 허준도 컷. 캐나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이 많아서
다른 영상에서 따로 썰을 풀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지? 일평생 버는 돈을 100이라고 할 때 교육비, 치료비 안 쓰고 혹은 압도적으로 적게 쓰고 우리는 웨딩 비치 하나랑 다이다이 까면 되는 거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연금복지.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월에 약 1000불 정도, 부부 둘이서는 2000불 정도 받는다. 캐나다만큼 외노자가 살기 좋은 복지국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물론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건 많다. 아내랑 손잡고 강아지랑 하는 산책, 엄마 아빠의 건강, 동생의 보조개, 휴일에 자는 늦잠, 오랜 친구와의 추억팔이 잡담 등.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행복을 논하는 건 넌센스다. 그리고 무한한 자원은 없다. 짧은 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한정적인 자원 앞에서 한없이 고민에 빠지는 이들의 모습을 꽤나 봐왔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원 치료 중에 효과 좋은 비싼 치료법과 효과 낮은 저렴한 치료법의 양자택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야근과 투잡을 뛰어야 해서 정작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드는 이들. 나는 돈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돈 앞에서 잃지 않기 위해 외노자인 나도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캐나다를 선택했다. 끝.